원자력 발전을 접고 친환경 발전으로 가야 한다는 명제에는 대부분 찬성하실 텐데요.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서둘러 탈원전 정책을 펼칠 경우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또 반론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그 핵심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이러다가 회의 자체가 무산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어제 한수원 노조가 이미 예고를 했어요. 네. 이사회를 무산시키겠다, 강경 투쟁하겠다. 그러니까 노조는 짓자는 거죠? 짓자는 거죠. 계속 짓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탈원전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네. 물론 기술적인 이유를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그냥 외견상 볼 때는 저분들의 이해관계가 깊숙이 걸려 있구나.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노조 입장에서는 탈원전 반대, 특히 첫 번째 시금석이 이번에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일시 중단과 앞으로의 영구 중단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활을 걸고 있고요. 오늘 이 저지 투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경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오늘 정상적으로 이사회가 열리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 신고리 5, 6호기 공사 진행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된 건가요? 그러니까 공정률이라고 하죠. 우리가 28.8% 정도 진행됐다. 약 3분의 1이 조금 안 되게 네.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요. 아까 리포트에 나왔지만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이 1조 6천억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직접 보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참여했던 업체들에는 다 비용 대금은 조율된단 말이죠. 네. 1조 원 정도가 추가로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잡은 매몰 비용, 그냥 날아가는 돈이 네. 2조 6천억쯤 되는데. 여기서 포기하면 2조 6천억이 날라가는 네. 근데 이걸 네. 다 짓게 되면 이게 8조 6천억짜리 규모의 사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찌 보면 3분의 1이 조금 덜 들어가는 선에서 공사를 중단하는데 오늘 이사회가 결의할 수 있는 것은 일시 중단입니다. 네. 일시적인 가동 중단이고요.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한 3개월 정도 기간을 두고 시민 배심원단들을 모아서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다. 이게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네. 지난달 말 국무회의 결정 이후에 정치권에서도 일시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화면부터 보시죠.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회의록입니다. 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공론화하는 기간 동안 공사를 계속할 것인지가 구두보고 안건으로 올라왔고 대통령과 총리, 국무조정실장, 또 해양수산부 장관의 의견이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문 대통령이 일단 공사는 중단하고 빠른 시일 내에 공론화 절차를 마치자고 결론 내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 일방적인 지시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 봤을 때 초법적인 발상으로 나온 거 아닌가. 이에 대해 정부는 공개된 회의록은 요약본으로 실제로는 국무위원들이 20분 이상 충분히 토론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안건에 대해서 20분 이상 토론이 된 것은 다른 안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도 실제 발언은 A4 용지 4쪽 분량이었다며 졸속 결정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을 절차도 무시한 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제왕적 국가나 아니면 전제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중단했을 경우에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들이 다 있었던 것으로 그리고 잘못된 신념을 바탕으로 한 독재적 발상이자 독선과 불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러니까 새 정부의 방향은 탈원전을 근간으로 해서 논의를 해보자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기존의 원전들은 계속 쓰고 새 원전은 짓지 않되 그러면 지금 짓고 있는 원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이 문제인데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신고리 원전 5, 6호기가 중요한 게요. 현재 정부의 방침은 궁극적으로는 탈원전이다. 네. 하지만 현재 지어져서 가동되고 있는 네. 전국에 21기가 있습니다. 네. 이 가동은 계속 간다. 하지만 수명이 있거든요. 바로 올해 고리 1호기,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운전을 시작했던 원전입니다. 이게 수명이 30년인데 끝났어요. 2008년에. 그런데 수명을 10년 연장해서 이제 끝나는 시점이 왔는데 네. 또 연장을 하려고 했던 거죠. 10년 더. 그동안 계속 논의해왔죠. 이걸 네. 못한다. 그래서 네. 최초로 고리 1호기가 이제 이 상업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해체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행사까지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앞으로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은 수명까지는 계속 운영을 하면서 새로 짓는 것들은 이제 못한다. 이게 MB 정부 때 추가 건설 계획을 세워서 네. 공사에 착공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 중에 오늘은 28.8%
3분의 1이 조금 안 되게 진행된 공정의 원전 2기를 네. 일시 이제 건축을 중단하는 거죠. 건설 중단하는 거고 지금 공정률이 10% 미만인 것들은 자동적으로 다 중단하도록 하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러니까요. 한 뭐 10% 지었다든지 한 90% 지었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크게 고민할 게 없을 네네, 텐데. 그렇습니다. 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전력 생산에서 지금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원전 비중이 계속 높아져 왔고요. 네. 50%까지를 목표로 가고 있었어요. 네. 지금 현재는 31% 정도 돼서 네. 가장 많은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여전히 화력발전, 네. 석탄을 떼는 방식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40%가 좀 넘고 2위가 원전입니다. 네. 그래서 31%. 네. 그리고 나서 이 천연가스, LNG라고 하죠. 네. 조금 공해, 매연이 덜 나온다. 이게 네. 20%. 그 외 석유가 4%고요. 의외로 뭐 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만 네. 1% 조금 넘고 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는 불과 1%.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전력 생산은 수력과 신재생 합쳐서 뭐 2%, 3% 남짓입니다. 2.7% 왔다 갔다 하죠. 네, 현실은 그러면 원전을 우리가 점진적으로 원전 사업을 접으면 네. 결국은 경유발전, 화력 발전을 해야 하는 그런 네. 상황인데 하나씩 궁금한 게 일단 그럼 전기요금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전기요금은 현재 구도로 가게 되면 당연히 오릅니다. 다만 이제 얼마나 오를 것이냐. 네. 이게 자유한국당이 주로 정유섭 의원이나 바른정당의 김무성 의원이 여기에 대한 문제를 수치로 제기를 한 바가 있어요. 네. 정유섭 의원의 경우에는 대체로 여러 가지인데 약간 계산의 착오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잡해서 산업용, 가정용 따로 분리돼 있는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한 20%는 오를 것이다. 네. 이 전력 수요 대비 가격은 오른다. 네. 공급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고요. 네. 이 김무성 의원실은 더 강한 얘기를 해요. 네. 이거 좀 다 계산이 틀리고 3.3배 높아진다. 네. 이게 300% 이상 오를 거란 얘기예요. 네. 전망이. 그래서 대체로 학계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 의견이 다릅니다. 13%에서 31% 사이는 네. 오를 수 있다는 게 네. 일반적인 중론인데 네. 이것도 좀 격차가 크죠. 10%대 오르느냐, 30%대 오르느냐. 네. 그런데 이건 저는 지금 감히 단언 드리는데 산출할 수 없습니다. 네. 앞으로 한 5, 60년을 두고 우리가 원전을 줄여나가고 그 비는 전력 공급을 다른 방식으로 메꿀 때 지금 이 계산은 모두 다 화력 발전을 전제로 한 거예요. 네. 만약에 새로운 에너지의 어떤 공급 방식, 네. 신재생 에너지 확대라든가 친환경 발전 방식이 만약에 그 사이에 기술이 개발된다면 네. 이것은 많이 낮출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으로 보면 높아질 가능성은 어쨌든 높습니다만 네. 단언하긴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자, 반대하는 측에서는 원전이라는 게 물론 발전 비용 단가는 싸지만 네. 기본적으로 위험 비용 우리가 이제 네. 일본에서 사고 나는 걸 지켜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오염 방사능이 누출되는 오염 어떤 가능 네. 비용 네. 이런 건 돈으로 환산하기가 아주 어렵고 맞습니다. 게다가 해체 이번에 이제 고리 1호기를 이제 해체하려고 보니까 그 뉴스 나오는 거 보니까 뭐 20년 3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네. 이런 비용까지 감안하면 결코 사회적 비용이 싼 게 아니다 원전이 이런 싼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전력 1kW당 단가 이렇게 하면 이제 현재는 싼 것 같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원전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또 위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 혹시라도 사회적 위험이 초래됐을 때 그것을 또 수습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 예를 들면 70년대 이제 미국 카터 행정부 때 네. 3마일 섬 방사능 누출 사건이 네, 있었고요. 네. 이때 세계적으로 우라늄 이 원자재 가격이 아주 폭락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러시아 잘 알지만 체르노빌 사태가 있었죠. 네. 죽음의 땅 이렇게 불리고 가까운 일본에서 쓰나미 때문에 유발이 됐지만 네. 결국은 후쿠시마 원전 사태가 아직도 수습이 안 되고 있는데 원전 전문가 일부는 이게 후쿠시마 원전은 지진 때문이 아니다.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복합 위험 사회에서 원전은 한 번만 멜트다운, 용광로가 녹아버리든가 네. 외부적 압력에 의해서 방사능이 누출됐을 때는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 이제 말씀하신 그대로가 지금 원전이 수명을 다하고 중단됐을 때 네. 이것을 해체하고 방사능 폐기물을 처리하는데 네. 시간은 2, 30년, 비용 역시 수조 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비용이 큰 네. 전력 발전이다라고 하는 게 중론인 것도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워낙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찬성하시는 분들 통계 다르고 네. 반대하시는 분들 통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참, 격차가 네, 큽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원전 해체가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그러니까 다 쓰는 원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우리가 연구, 시험용으로 들어온 원전이 가동 중단하고 지금 20년 넘게 해체하고 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서울 공릉동 한전부지에 있는 건물인데요. 차폐된 문을 열고 들어가면
6.5m 높이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나옵니다. 59년 미국에서 들여온 영구형 원자로 1호기입니다. 62년에 가동을 시작해서 33년 동안 우리가 참 소중한 원자력 기초 연구, 동위원소 생산 등을 연구했던 시설인데요. 95년부터 해체를 시작해서 지금은 모두 공사가 끝나서 원자로 노심 내부는 천장까지 뻥 뚫려 있습니다. 거의 다 이제 해체가 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원자로 2호기는 구조물이 완전히 철거된 상태로 해체 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경주 방패장으로 옮겼고요. 2021년까지 이 부지 복원을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거의 다 마무리가 된 겁니다. 우리 연구로 해체 현장에서는 뭐 90% 이상 저희 기술이었다고 할 수 있고요. 고리 1호기 같은 경우를 해체할 경우에는 좀 더 어려운 단계, 고난이도의 원격 기술이라든지. 하지만 방사능 등이 일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상적인 땅으로 완전히 공원이나 이런 땅으로 완전히 복원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결국 우리가 이렇게 친환경 발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지금의 화력 발전에서 친환경 발전으로까지 완전하게 옮겨주려면은 수십 년이 걸린다. 네. 이런 여러 우려와 세대가, 지적이 있어요. 여러 네. 세대가 걸릴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태양광 발전합니다. 태양열, 조력, 풍력. 우린 삼면이 바다라 조력 발전으로 전기 다 할 수 있다. 네. 수력 발전소 많이 때마다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걸 합쳐도 국내 전력 수요를 커버하는 것은 아까 보신 대로 신재생과 친환경은 2.7%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수력, 조력, 이 태양열을 다 합쳐도 사실은 1년 중 이걸 가동할 수 있는 게 16%밖에 안 돼요. 항상 바람이 부는 게 아니고 흐린 날은 태양열을 이제 지별하기가 네. 어렵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들은 아직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 그래서 언제쯤 우리가 주력 발전을 제공할 수 있는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예요. 그래서 네. 가야 할 길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만이 대안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적인 갑론을박이 있는데 결국 가야 할 길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그리고 좀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은 원전. 이것은 일반적인 흐름이긴 하거든요. 네. 나라마다 좀 방식은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사이에 그 공백 기간 동안, 전환되는 기간 동안에 그럼 에너지 공급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화력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네. 궁금합니다. 화력으로 하면 화력 발전에서 나오는 오염원, 네. 대기 오염, 네. 여기에 대한 비용은 또 계산이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 방법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화력 발전이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걱정하는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를 많이 뿜어내는 것들은 네. 지은 지 오래된 것들이고 네. 그리고 석탄을 떼는 것인데 이것보다는 LNG를 떼는 형태로 이제 옮겨가게 되면 네. 미세먼지, 매연, 공해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로는 또 같은 석탄을 떼더라도 네. 새로 짓는 이 발전소에서는 네. 훨씬 더 내뿜는 이 네. 연기들을 줄일 수 기술이 있는 계속 장치들을 발전해 나가니까. 만들어서 네. 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면 내뿜어지는 이제 매연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또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또 숙제가 남는 것이 네. 화력 발전소는 계속 지어야 하는가? 네. 이 숙제는 남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비용이나 전력 공급의 원천적인 솔루션을 우리 해답을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고 네. 계속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원전은 좀 지나치게 위험하다. 네. 특히 우리나라처럼 좁은 국토에 분단 국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원전이 또 물리적으로 파괴됐을 때 수습하기 어려운 문제들까지 고려한다면 안보 차원의 또 이제 숙제들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탈원전 정책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